안녕하세요. 오다타로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결혼 상대인가 연애 상대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은 삶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이게 사랑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결혼은 단순히 그 사람과 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타로를 읽을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씩 4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셋을 세는 동안 한 세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이 결혼 상대인지 연애 상대인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모두 선택하셨죠? 그럼 1번 카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줄이 그 사람의 연애관, 결혼관, 그리고 그쪽 집안 이야기들, 그리고 이 줄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애관이라든지 결혼관들, 그리고 이 세 개가 이제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할 상대인가 아닌가, 그리고 결혼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상대방분 지금 당장의 결혼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당장은 없으신데, 재밌는 건 이분은 결혼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결혼이란 게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성시여기고, 그리고 이 결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가정적인 남자, 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결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취미들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상대방분의 집안에서는 굉장히 결혼을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떨떨떨 뭉쳐서 이놈 이거 올해 안에 결혼 꼭 시키자. 이놈 빨리 보내버리자 하는 그런 단결된 마음들이 가족 내에 있고요. 그리고 이분 집안 성향을 좀 보자면은 가족들끼리 굉장히 화목하고 좋아요. 잘 지내고. 근데 그 가족들끼리 화목한 만큼 그 가족들끼리 가지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이분과 만나서 결혼까지 가게 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그 가족 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상대방분 집안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그 분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그 가족 밖에서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상대방분과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일부분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 그쪽의 패밀리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과의 결혼 생활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자분을 보자면은 질문자분 올해 결혼 운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안정적인 생활도 보장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질문자분은
상대방만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분이 지금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닌데 현재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자분이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자분이 올해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거. 즉 지금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모양을 한번 변환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건데, 결혼하고 싶다는 건, 혹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건데, 그런 변화를 지금 상대방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가지고 싶은 이 변화의 욕구 때문에 질문자분이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올 경우에 질문자분이 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산도 한번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의 상대방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갈 것인지. 올해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질문자분의 마음의 감정에 파도가 크게 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한눈 팔지 않고 아주 괜찮은 아주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거고요. 서로에 대한 감정도 좋아질 거고. 근데 그 조건이란 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그 집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집안의 일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을 얼마나 놓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 분도 그렇고 그쪽 그냥 집안 환경도 그렇고, 질문자분을 막 시집살이 시킨다든지 과도한 요구는 원하진 않을 거예요. 단 그쪽에 소위 말하는 가풍에 스며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자분이 얼마나 많은 걸, 어디까지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그분과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이 줄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연애관, 그리고 상대방 주변의 가족들의 이야기. 이 줄이 질문자분이 가지고 계신 연애운이나 결혼운. 그리고 이게 그럼 잘 살 건가? 상대방분 지금 결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세요. 이 혼란스러움은 결혼할 상대, 그게 질문자분이 될지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혼란스러움보다는 결혼이 가지고 왔을 때 변환되는 자신의 삶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결혼 후에는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란 변수가 들어왔을 때 이 일이 여전히 잘 풀릴까 라는 그런 고민. 그렇다고 이분이 결혼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거는 이분도 지금 당장의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시점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정말 이분도 내 가정, 특히 내 부인, 내 남편,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실 분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결혼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정열을 쏟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바람 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주변 환경을 보자면은 그게 좀 걸리는데, 그렇게 만만한 집안은 아닐 거예요. 이 만만함이라는 게 질문자분을 힘들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질문자분에게 뭐 이렇게 갈구거나
뭐 괴롭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며느리에게 막 닥달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상대방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바람 잘 날 없는 그 주변 때문에. 그럼 질문자분을 좀 보자면은 질문자분 상대방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욕구 변화시키고 싶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을 거고 사귀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가 이렇게 궁금하신 거라면은 만나면 정말 올인할 그런 상황인데 결혼까지 밀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문제는 과도합니다. 그 생각이 상대방이 결혼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죠. 구멍을 조금 열어주셔야 돼요. 숨통을 조금 틔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나에게 익숙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결혼이라는 게 변수가 아닌 상수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질문자분 섣불리 그리고 질문자분 급한 마음에 행여나 상대방 분을 뭐 속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 분 주변 사람을 이용해서 압박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상대방 분 잘 풀리는 일도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하시면은 이분도 결혼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니까 하시면은 결혼이라는 그 단계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 급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혼하면은 두 분 잘 지낼 건가? 결혼까지 갔을 때 질문자분이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 분 가족을 좀 휘어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다툼의 방법이든 지극히 친절하게 하는 방법이든 질문자분이 상대방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 어느 정도 휘어잡으시고 컨트롤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대방분 그 가족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위 말하면 사고를 많이 쳐요. 정말 뜬금없는 그런 사고들. 어디서 되도 않는 사업 아이템들 가져와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놔두면은 모두가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이분과 결혼까지 생각하시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차분히 그 상대방 가족들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싹 해놔가지고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딴짓을 못하게 계속.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질문자분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역량은 있으세요. 카리스마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분 가족들이 볼 때는 오우 참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 왜? 사고 치는 거를 말려주니까 막아주니까 그런 판단들을 정확히 해줄 수 있으니까 상대방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변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 꼭 염두에 두시고 단 질문자분이 그걸 다 내가 정리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은 이분은 괜찮은 결혼 상대입니다. 자, 3번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이 줄이 상대방분의 결혼운, 연애운, 결혼 스타일, 연애 스타일 이런 거고요. 밑에 줄이 질문자분이 가지신 연애 스타일, 결혼 스타일 그리고 결혼운, 연애운 이게 그럼 잘 살까요? 상대방분 결혼하고 나면은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알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 막 잘해주는 거 있죠. 그거 결혼하고 나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지금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결혼이라는 과정, 그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와, 이게 연애할 때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내 바운드리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께 대하는 애정의 표현이나 사랑의 표현은 줄어들 거예요. 대신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분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에 반면에 이분과 결혼하시면 좋은 점이 다른 가족들이 하는 잔소리들을 이분이 다 막아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자기 가정이라는 바운드리를 자기가 지키고 싶어 하는데 이건 누가 와도 누가 간섭하는 것도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나와 나의 사람의 것이지 다른 형제나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가족들 모양에서는 여성분들에겐 굉장히 큰 장점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좋은 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물론 그건 결혼 준비라고 해서 준비한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놓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그게 아주 결혼할 때 유용하게 쓰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문자분을 좀 보자면은 질문자분 성격 좋으시네요. 성격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리고 상대방과 이런 감정적 유지도 잘 즐기세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사랑의 마지막 목표 중에 하나를 결혼으로 꼭 잡고 있고요. 선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셨고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질문자분이 만나왔던 경험에 의해서 그건 나온 결론이고요. 그 결론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더 잘 풀릴 그런 케이스인 것도 맞고요. 그러면은 그분과 결혼하면은 잘 지낼 건가? 초반에는 질문자분이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왜? 상대방분의 태도가 바뀌어서 상대방이 하는 애정의 표현이라든지 예쁘게 말하고 하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솔직함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간의 그런 외로움, 상대방이 변한 것에서 오는 왜 당혹감의 시간이든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분의 속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구나. 나만 생각해주고 있구나. 단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 때문에 가정이란 걸 만들었고 꾸려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현실 때문에 모습이 바뀐 거지.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단계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만 거치면은 나머지 이런 생활들은 그 뒤의 생활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흘러가실 거예요. 다른 상대방분 가족과의 이런 관계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상대방분이 다 이렇게 막아주고 바람막이가 돼주고 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과도한 환상도 사실은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상대방분 괜찮은 분이에요. 자, 4번 세트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에 줄이 상대방분의 결혼관이라든지 연애관, 그리고 그의 가족들, 주변 환경 이야기. 이 밑에 줄이 질문자분의 연애관, 결혼관, 그리고 이 세 개가 그럼 우리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상대방분 가족들을 너무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곤한 거예요. 이분이 결혼이란 걸 선택하는 원인은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너무 자기를 피곤하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냥 집안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 사람은. 특히 금전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는 것 같고, 가족들끼리 금전적으로 엮였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명만 안 가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끊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가족들만 아니면, 주변만 빼면은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우리가 결혼해서 그 주변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관계, 서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피곤할 수 있는, 특히 그리고 질문자분 여성분의 경우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에 반해서 질문자분은 주변도 안정적이고 사랑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가정이나 이런 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주변 사람도 잘 따를 거고, 상대방분이 질문자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 왜냐면 자기를 괴롭히던 그런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분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나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고 연애까지 가고, 지금 그냥 연애 상태가 아니시라면은 만나서 연애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쉽고, 그리고 그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뭐 질문자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치유도 되고, 그럼 두 분이 결혼하면 잘 살 건가. 상대방분하고 그쪽 가족하고를 분리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발 우리하고 엮으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이거 질문자분이나 상대방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분이 그런 걸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질문자분이 상대방분과 결혼하기 원하신다면은 상대방분을 잘 구슬려 가지고 그쪽 가족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게 만들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분도 그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싸움에 들어갔을 때 서열이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이란 것도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두 개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차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한없이 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분의 가족과 이렇게 분리 내지 단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분은 결혼 상대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람 결혼 상대일까 연애 상대일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카드를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까지 오다타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